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박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을 면밀히 살피는 천리안 박태훈입니다. 네. 자, 오늘 연금보험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이 많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오늘 이야기 저도 잘 들어봐야겠네요. 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좀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자영업자들도 폐업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들려오는데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힘드시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불경기엔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내 노후 연금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내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요즘 노후 준비 관련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연금보험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연금보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나에게 딱 맞는 연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가입한 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연금 보험 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기도 하고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지금도 불안한데 미래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연금을 따질 때 불안감을 갖고 먼저 접근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기를 좀 쉽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연금 상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네. 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990년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때는 높은 금리의 시대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높은 확정 금리를 보장하는 연금보험을 주로 판매를 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가 1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연금의 지급액도 상당했던 거죠.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됐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금리가 더욱 낮아졌고요.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의 금리도 역시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연금보험의 매력이 감소를 했어요. 따라서 이때 투자 수익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액연금 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손해봤다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변액연금 보험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정말 미래를 위한 연금인데 손해보면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가 하락기에는 투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주가 상승 시기에는 투자 이익이 커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손해를 봤냐 하면 변액연금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사업비를 차감한 부분을 복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가 하락기에 내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이런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해약을 하다 보니까 손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쵸. 주가 하락하는 시기에 내 연금액도 떨어지는 걸 보면 너무 겁나서 해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변액연금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꺼려하는 분들이 차선책으로 공시율 적용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죠. 공시율 적용 연금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 변화에 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공시되는 이율을 적용해서 적립금을 계산하는 연금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최소한의 적립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적다라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 수년간 금리가 낮아서 10년 정도 납입해도 원금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10년을 넘게 돈을 내도 원금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때문에 지금의 중장년층들이 연금 가입을 조금 그동안 많이들 좀 꺼리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런 연금을 준비했던 분들은 지금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쯤 이 공시율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연금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이 무조건 나쁘고 손실만 보는 상품은 아니에요. 변액연금도 펀드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공시율 상품도 비과세 혜택 때문에 평생 연금은 받는 것까지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장점도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턱대고 해지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네. 정말 연금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시기별로 지금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 상품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래도 접근을 하셨을 거니까 이렇게 뭐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맘먹고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도 싶고요. 이렇게 시기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보험 상품도 당연히 변화도 있고 소비자들에게 또 조금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상품에 대해서 정말 뜯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일부에서 연금 상품의 종류 또 시기별 특징들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연금이 장기간 보유를 해야 하고 또 나중 되면 세제 혜택도 있지만 이 어느 시기에 이제 나온 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률로 또 이제 따져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면서 나의 연금 변화를 보면서 무턱대고 불안한 마음에 해지를 하는 분들도 계셨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또 얼마나 불안하실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금 상품들이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소비자들 니즈에 맞게 분명히 변화를 하고 진화를 했을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최근 3, 4년 정도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르면서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의 금리도 조정이 되는 것처럼 네. 보험사의 금리도 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금보험 상품도 빠르게 진화를 했어요. 확정형 변액연금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확정형 변액연금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액연금보험의 투자 수익성과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의 안정성을 좀 결합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기반으로 거기다가 수익까지 더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투자 수익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지만 최저 연금액은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으로 볼 수가 제가 있는 이런 거죠. 걸 좋아해요. 뭔가 확실한 거. 확정. 안 확실하면 고민만 하다가 네. 결국엔 포기하거든요. 네. 좋아요,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을 하다 보니까 그 확정을 해줘도 그냥 무작정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낮은 금리를 확정해 주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안심이 돼요. 네, 맞아요. 얼마까지 보장을 해주냐면 연단리 7, 8% 정도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과거에 가입했던 분들보다 지금의 이런 상품들이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8이고 거기다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 확정적인 연금액을 보장하는데도 일단 최저가 연 8%, 사실 상당히 뭐 예금 금리 이런 것과 비교하면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높은 게 또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따가 좀 사연에서 소개해드릴 네, 내용에서 연금액이 변화하는 부분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서 네. 이따가 추후에 들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연금 상품의 시대별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연금들이 아닐까 싶어요.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럼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5년 정도 남은 50대 직장인입니다. 남일 같았던 은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연금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현재 제가 가진 연금은 국민연금 그리고 또 1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이게 전부인데 근데 연금 조회를 해보니까 이자가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예상 연금 수령액도 제 기대보다는 좀 많이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갈아타야 할지 이게 고민입니다. 나중에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뭐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걱정이 조금 많이 됩니다. 노후 준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사연자분은 몇 년 후에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이십니다. 노후에 내 연금이 과연 얼마가 나올지 제대로 준비가 된 건지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고 걱정이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의 노후 준비 상황이 어땠나요? 네, 먼저 정확한 재무 상담을 위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은 550만 원이고 지출은 교육비를 포함해서 생활비가 약 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담보대출 65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 월 6만 원, 보장성 보험 75만 원이었는데 계산을 안 해도 매달 빡빡하게 생활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건 개인 연금보험 납부가 완료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상환 기간도 사연자분이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게 조금 지금 대충 들어도 생활비 자체가 물론 뭐 개인 연금보험 납부 같은 건 끝나셔서 다행이지만은 일단 생활비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소득에 비해서 빡빡하네요. 네. 네, 맞아요. 딱 맞게 돌아가고 네, 있죠. 네. 대부분의 가정이 그럴 텐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3인 가족 보장성 보험료를 75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좀 과하게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연자분의 어머님이 과거에 췌장암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아버님 또한 대장암 2기로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 두 분 모두 CI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고 그 합계 금액이 48만 원씩을 내고 계셨습니다. 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었고 무엇보다 CI 보험의 비중이 좀 크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령 자체가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분께서는 CI 보험을 추후에 환급이 가능한 저축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돈키호테 잘 안 들으시나 봐요. CI 보험의 어떤 약간의 이제 당연히 장점도 있겠지만 제약들 특히 이제 이걸 저축처럼 여전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CI 보험은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죠. 근데 이제 사망 전에 중대한 질병 또는 수술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상품이에요. 사연자분은 CI 보험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는데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집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 가정도 있고요. 조정을 통해서 저렴하게 유지를 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중대한 질병 중 뇌혈관과 심혈관 범위가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범위보다 매우 협소했고요. 또 종신보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20년 납 완납을 하더라도 원금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축처럼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원금이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지하시면 보장이 끝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이 상품들은 현재 납입했던 기간보다 앞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게 남아 있고요. 저축과 보장 목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한 조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축과 보장 목적에 둘 다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둘 다 잡을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 과정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이 유리했다고 전문가가 판단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보험도 태아 때 가입한 만기가 짧은 보험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뇌혈관, 심혈관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했고 그래서 같이 좀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3인 가족분 모두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암,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수술비, 후유장애 등 기존에 부족했던 주요 특약들을 준비해 드렸고요. 다행히 세 분 모두 단독 실손 의료비와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3인 가족 총 보험료가 75만 원에서 33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 42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 자체 많이 줄었고 보장은 당연히 CI 보험에서 부족하고 정말 협소했던 부분들을 잘 보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CI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면은 환급금이 좀 나왔겠죠. 그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주셨을지가 네. 가장 궁금해요. 돈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알고 네, 계시네요. 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게. 네, 맞아요. CI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이 약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 네. 이 돈으로 원금이 언제 상환될지 모르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네, 네. 요거를 바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음.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뭐 이제 나머지 2천만 원으로 보이지 않던 카드 할부금과 리볼빙 금액을 모두 정리를 했더니 네.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이 남아서 네, 네. 비상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출되던 마이너스 통장 6만 원까지 6만 원이 절약이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 33만 원이 절약이 되면서 약 40만 원 가량의 지출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약 환급금 여러 가지 정리하고 남은 돈도 있고 이렇게 네. 매달 소득에서 일단 거의 다 지출로 나가던 것에서 이제는 40만 원 정도가 매달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허투루 안 쓰는 이상.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일단 무언가를 내가 당연히 이제 오늘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 소득과 지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일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아유 나 되게 아끼면서 살아 나 허투루 쓰는 거 없어 이러면서 빡빡하게 다들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타인의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하신 박태훈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으시죠? 그렇죠? 딱 저 보여요. 눈물 많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가정이 네. 일반적인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현금 흐름을 좀 잡았다면 지금 갖고 계신 연금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가입하셨던 연금 보험은 2014년 12월에 가입을 하셨고요. 납입 기간은 10년, 공시율이 적용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납입은 다 끝나셨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월 납입하셨던 보험료는 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셨으니까 원금은 총 6천만 원이 납입이 됐던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기준 해지 환급금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6,005만 원이에요. 원금이네요, 원금. 맞아요. 5만 원 더 붙었습니다. 나한테 맡겼으면은 내가 더 쳐줬겠다. 가입 시점에서 해당 상품 공시 이율은 연봉이 3%가 적용이 됐지만 최저 보증 이율이 연봉이 1.5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금리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비자가 알고 있던 금액보다 매우 낮았던 거죠. 아, 그러네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수령액을 뭐 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연금 기준액은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계산 시 뭐 이제 연금 수령액은 1년 연당
3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음. 월로 환산해 보면은 30만 원씩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10년이나 납입을 했는데 네. 연금 수령액이 이게 30이라고 그러면 조금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연금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사연자분께서 본인은 주식이라든지 펀드 같은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관리를 할 자신도 없다고 하시면서 안정적인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 상품을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의 성향에 맞게 연단위 8% 확정 금리형 연금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변경 시 지급액을 안내해 드렸어요. 일단 기존 연금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지급되는 금액 6천만 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더하지 않고 그대로 연금보험 상품을 5년 동안 연배가 있으셔서 납입 기간은 5년으로 잡았습니다. 5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면 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기준으로 연금 기준액을 봤더니 1억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은 연 500만 원으로 월 수령액은 42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40만 원이 증가되고요. 그러네요. 월 12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벌써 연금을 납입하셨다라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끝났다. 뭐 새로운 상품, 새로운 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미 납입이 끝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 조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온 상품으로 바꿔서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 전혀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생활비도 빡빡하신데 무언가 새로운 연금을 가입하기는 내가 그럴 여력이 없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30만 원 받는 것과 월 40몇만 원 받는 거는 너무 크죠, 노후에. 그렇죠. 10만 원 정도를 더 받으려면 지금부터 한 15만 원 정도의 연금 보험을 다시 새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높아졌던 거고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을 잡아들이면서 여유 자금이 생긴 부분을 연금액으로 또 다른 투자라기보다도 이분 가정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저축을 해드리면서 비상자금 확보를 조금 더 했어요. 그 네. 이유는 은퇴를 하고 나면은 직장 다니실 땐 잘 몰라요.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연금을 받는 노후 시기에는 목돈이 들어갈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는 집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목돈을 모아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아마 목돈 마련까지도 사연자분께서는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당연히 이미 나는 준비하고 납입 끝났다. 연금액 너무 정말 터무니없이 작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것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목돈 마련에 그리고 월 지출까지도 잘 줄여주셨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동키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동키 분들의 연세가 뭐 연령층이 어디든 정말 꼭 필요한 연금에 대해서 알아본 것 같고 또 말씀 들으면서 다행인 건 그래도 또 괜찮은 연금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싶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